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상근이라고 하고요. 트러스키 라는 회사에 있고 EWM이 이제 보회사입니다. FIDO 디바이스 온보드 FTO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IoT, 즉 사물 인터넷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차 혁명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실제 뭐 IoT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아직도 IoT에 대해서 뭐 핑크빛인 사람들도 많고, 또 뭐 IoT가 뭐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실제로 그냥 이거 그 트렌드라기보다는 그 어떤 사물이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무조건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기가 있는데 그게 그냥 혼자서 동작을 한다면 IoT가 아니고, 그게 이제 네트워크랑 붙어서 인터넷에서 붙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IoT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뭐 보일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도 조절하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IoT가 아니죠. 근데 그것이 와이파이랑 붙어서 우리가 제어를 하거나 바깥에 있을 때, 집 바깥에서 제어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인터넷에 붙어 있으면 이제 그것은 IoT 기기가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기가 만들어진 그 데서부터 다음에 그 이 인터넷에 붙을 때까지 그 구간이 사실은 뭐그 매니팩처나 아니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따라서 많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파이도에서 그것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IoT 디바이스는 결국 클라우드랑 접속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디바이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클라우드랑 접촉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순정성 및 무결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온보딩 케이스인데,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러스티드 인스톨러, 언트러스티드 인스톨러라는 얘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기를 샀습니다. 제가 오너인데 제가 집에 가서 제그 와이파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톨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보안적으로 볼 때 트러스티드 인스톨러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기기를 사서 우리 집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아저씨가 오셔서 설치를 한다면 그분은 뭐 프로페셔널 인스톨러는 맞는데 보안적으로 볼 때 그분이 트러스트하냐 안 트러스트하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익명의 어떤 사람이 어떤 인수를 할 경우에도 관계없이 트러스트 인솔러랑 마찬가지로 온보딩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텔이 가지고 있던 그 SDO, Secure Device Onboarding이라는 것을 기술을 기반으로 그 위에다가 이제 인텔의 그 자체 기술가 필요한 프로프라이터리 인포메이션들은 싹 빼고 표준 암호 함수라든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도를 제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안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TPM, Trusted Platform Module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의 보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기 자체의 보안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기기가 클라우드에 붙을 때, 네트워크에 붙을 때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에 대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더 얼라이언스 내에 이제 IoT 텍 워킹 그룹, WG 워킹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2019년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45개의 케이스가 이제 여기서 발표가 됐습니다. 저도 여기 참가를 해서 EWM 이제 그 보회사 이름으로 들어갔고, 실제 이 3월 달에 나온 그 표준은 저희 회사에 있는 그 비탈리 발치라는 사람이 트러스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컨트리뷰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이제 인텔이 생각하는 대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술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고요.
쓸모가 많은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뭐 fast, scalable, secure 뭐 좋은 말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evice provisioning, onboarding, activation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전체 이제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로 타치, 온보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중간에 가서 뭐 컨피그를 하고 뭐 막 들어가서 뭐 컴퓨터 연결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트워크에 딱 꽂으면 바로 이제 이렇게 동작, 온보딩 돼서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베니핏을 만들자. 그 다음에 빠르게, fast and more secure, 훨씬 더 안전하게.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뭐 ARM CPU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인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AMD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CPU를 사용해도 되게끔 어떤 하드웨어 관계없이.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뭐 SK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KT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AWS, 아니면 Azure 무슨 뭐 알리바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그 인터넷을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가 붙을 때 이게 레이 바인딩이라는 컨셉이 좀 있는데요. 이게 프리 바인딩이나 뭐 얼리 바인딩 이보다는 레이 바인딩 뭐냐면은 디바이스 자체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붙을 때 끝에 가서 레이트 끝에 가서 붙는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컨셉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뭐 제로 터치를 하더라도 FDO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유통 채널을 거친 다음에 클라우드에 붙을 때 특정 클라우드에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뭐 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는 이 클라우드. 이게 같은 매니팩처러라고 하더라도 그 클라우드 향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을 뭐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뭐 이제 요구하는 바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FDO를 사용해 가지고 제로 터치하는 것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어떤 유통 채널도 거의 같고요. 맨 끝에 가서 바인딩, 레이 바인딩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이 바인딩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클라우드에 붙을 때만 클라우드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끔. 그러면 이제 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붙기 바로 전까지의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FDO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레이 바인딩을 위해서는 뭐 그래서 매니팩처러의 크레덴셜이 이제 살아 있어서 끝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디바이스를 웨어하우싱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유통 과정을 겪든지 간에 그 유통에 대한 이력들이 살아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매니지먼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레덴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비징을 할 때 이렇게 디바이스가 제공될 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플렉서블하게 제공이 돼야 되고요. 네트워크도 아까 제 클라우드란 말을 사용했는데 뭐 굳이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로즈 네트워크나 뭐 아니면 인트라넷, 그러니까 뭐 그냥 폐쇄망이라도 사실 관계는 없겠죠. 아무튼 네트워크랑 붙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할 때 어떤 필요한 것들, 그것이 이제 레이 바인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위해서 일을 한 거고요. FDO 이제 컨셉을 조금 요건 나중에 똑같은 이제 장표가 나올 텐데 이 FDO 오너십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너십 바우처라는 게 이제 이게 무슨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크레덴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처음에 매니팩처러가 이제 크레덴셜이랑 뭐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걸 넣고 이 유통 과정을 막 거치다가 보면 맨 끝에 가가지고 이제 오너 이 제품을 사는 사람이 나오겠죠. 세운 사람이 어떤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이력들이 쭉 쌓이다가 끝에 가서 이 오너는 결국은 이 앞쪽에 있는 디바이스 크레덴셜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프로토콜을 FDO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니팩처링 키, 서플라이어 키, 오너 키 이런 것들을 각각을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뒤에다 붙여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디바이스 키라고 잘 보이진 않는데 이 디바이스 키가 결국은 뭐 매니팩처 키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좀 보시면 좀 비슷한 그림이 한 몇 번 더 나올 텐데 그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멀티플 타겟 클라우드 이게 그러니까 타겟 클라우드가 뭐 몇 개가 있지만 뭐 관계가 없겠죠. 여기서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넘버를 가지고 시리얼 키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가 매니팩처가 이제 그래서 오너 바우처 아까 얘기한 오너십 바우처를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실제 디바이스는 뭐 유통 과정을 거쳐서 쭉 어딘가 가겠죠. 뭐 웨어라스를 거치던 뭘 거쳐 쭉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바우처들은 이제 이 유통 과정에서 이제 쭉 살아남다가 그게 끝에 가면 이제 이 타겟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 오너가 이제 지정한 어떤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응용 시스템에 붙게 되죠.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요까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FDO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랑데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랑데부 이제 부르기 때문에 랑데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 랑데부 서비스랑 요 오너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타겟 클라우드가 요 오너십 바우처를 받으면 랑데브 서비스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 랑데브 서비스에게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뭐 정보를 다 제공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타겟 서비스는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랑데브 서비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바이스가 이렇게 유통 과정을 쭉 통해서 이제 집으로 가서 언박싱을 하고 딱 열면 제일 먼저 붙는 곳이 이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랑데브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붙을 랑데브 서비스에 대해서만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다른 또 랑데브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 디바이스가 지정하는 랑데브 서비스랑 이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랑데브 서비스가 너구나 너 이제 언박싱 했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너는 그러면 요 클라우드를 연결해.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이 클라우드로 붙게 되죠. 랑데브 서비스에서 받은 그거를.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너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널 기다렸으니까 너 붙어. 그래서 레이 바인딩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 턴온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중간에 랑데브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게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FDO를 매니팩처가 가지고 있고 오너십은 이렇게 오너한테서 가고 연 디바이스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뭐 랑데브 서비스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붙는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트랜스퍼 오너 프로토콜이라서 TO라는 이제 그 말을 씁니다. 프로토콜에서 TO1, TO0, 그 제로, TO1, TO2 이렇게 이제 이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프로토콜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요 서버랑 붙을 때 아니면 서버 간에 이런 대부분들은 뭐 HTTP나 HTTPS 주로 이제 HTTPS를 사용해서 굉장히 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프로토콜별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를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트레이더가 쫙 오겠죠. 이게 뭐 저 이제 키인데 이건 뭐 IoT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냥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산자가 이 안에서 키페어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무슨 그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후에 나온 뭐 TPM이나 아니면 시큐리티 엔진 같은 데서 다 하고 있고요. 좀 더 중요한 디바이스다. 예를 들면 이게 자동차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그냥 어떤 매니팩처러가 자기 자신이 그냥 키페어를 생성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뭐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개인한테 써졌긴 했지만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그 프라이빗 키랑 그 퍼블릭 키 페어를 어떤 인증기관에서 제대로 이제 인증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랜덤리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끔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주거나 해서 이제 요 안에다가 매니팩처링 인포메이션에다가 집어넣고요. 디바이스 내부에다가 요 크레덴셜 그러니까 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제 안전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바이스 매니팩처링 인포메이션 뭐 여러 가지 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프로비저닝 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을 강화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더 툴이 있을 이제 공장에서 있으면 디바이스가 딱 붙으면 처음에 이제 나 깼어요. 그러면 너 이 크레덴셜을 줄 테니까 여기다가 계산해 가지고 저장하고 맥 정보를 만들어 줘.
그럼 이제 이쪽에서 맥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크레덴셜로 사용하게 되는데 요 요걸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토콜 자체가. 왜냐면은 이쪽이 반도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또 표준들도 있고 그런 표준들을 뭐 이렇게 또 중복적으로 만들어 봐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이 프로토콜을 만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맥이나 크레덴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오너 바우처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크레덴셜을 가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IoT 디바이스 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좀 약간 질문도 좀 있고요. 이거를 그냥 이니셜라이 DI라고 보통 부르는데 디바이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프로토콜의 어떤 페이지인데, 그래서 디바이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기보다는 이 FDO 프로토콜의 레이 바인딩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크레덴셜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I 프로토콜 시작하기 전에 여기 드론이라고 썼는데 드론은 나중에 제가 예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드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뭐 오퍼레이션 펌웨어가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ROE 이게 요거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estricted Operation Environment라고 부르는 요 어떤 그 제한된 그 오퍼레이션 인바이먼트 환경 그걸 만족시키는 보안 모듈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이 DI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드론이라 하면 아니면 뭐 자동차가 드론이랑 같은 거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제 메인 CPU에 대한 그 보안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ROE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있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 너무 깊으니까 이제 살짝 이슈만 제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스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바이스는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 오너 바우처가 이제 나오잖아요. 오너 바우처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 이제 이게 트랜스퍼 오너십 이제 제로 페이지인데 이거 디바이스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오너에 있는 FTO 오너가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가 이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랑데부 서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정보를 주는 이제 이런 그 페이지가 TO0 그러니까 트랜스퍼 오너십 0 디바이스랑 관계없는 이런 프로토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너 온보딩 서비스 이게 이제 그 오너 클라우드겠죠. 그 클라우드에는 뭐 바우처 정보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개키에 대한 비밀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공개키 비밀키 다 가질 수 있어야 당연히 이제 이쪽은 그다음에 이제 뭐 IP 주소 자기 IP 주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양대부 서비스는 이제 적어도 이 그 오너십 바우처에 대한 뭐 키 생산자 공개키 생산자라는 게 이 디바이스 생산한 사람의 공개키 정도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합을 맞춰서 이 디바이스가 이제 올 거구나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이쪽 그 OS 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주죠. 내려주면 랑데브 서버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 GUID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가 나중에 나한테 붙으면 그러면 이 오너에 대한 정보를 내가 전해줄게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오너 서비스 OS에서는 그 시간이 이제 뭐 어떤 시간이 있겠죠. 뭐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시간 내에 랑데브 서비스를 거쳐서 돌아오는 그 디바이스, 이제 자기한테 붙는 디바이스를 기다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쪽 안쪽에 있는 그 크레덴셜이랑 같이 연결을 시키는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T01 그러니까 트랜스퍼 오너십 1이 되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이렇게 유통을 통해서 이제 그 오너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언박싱을 딱 하고 인터넷을 딱 꽂으면 얘가 이제 랑데브 서버에 접속이 되겠죠. 접속이 딱 되면 랑데브 서버가 너 그쵸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네 GUID가 이거지.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뭐 이제 베리파이를 해야 되겠죠. 베리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를 받고 베리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런 서버에 접속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여기 좀 KTSK 뭐 이제 한국식으로 써놨는데 아무튼 만약 어떤 냉장고나 세탁기가 있다면 이 세탁기가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KT 서버를 사용한 서비스가 있을 거고, 뭐 SK, 한국이야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디바이스를 하더라도 다른 서버가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랑데부 서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디바이스에 이렇게 멀티플로 붙을 수 있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제 얘가 쓰다가 만약에 이제, 남한테 팔잖아요. 이제 중고를 팔았을 경우에도 그 오너십 그 바우처를 새로 만들어서 붙이면 그 나중에 다시 또 이 랑데부 서비스랑 붙어가지고 다시 다른 서비스에 붙어서 다른 오너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재사용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0가 되면 이제 디바이스와 이제 그 사용자의 클라우드란 간에 붙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뭐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있는 거는 이제 너가 랑데부 서비스를 붙어서 나한테 왔으니까 너 누구지? 그래서 서로가 네. 그러면 서로가 이제 뭐 서로가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만났으니까 새롭게 키를 만들자 해서 키 교환을 하고 그 디바이스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테스테이션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크렌시를 대체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뭐 포메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응용에 필요한 그 오퍼레이션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스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는 요까지가 이제 파이더 FDO의 이제 그 저거고요. 아까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오너 바우처에 이게 전체가 다 오너 바우처예요. 그래서 오너 바우처가 이제 이렇게 유통기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맨 마지막에 오너를 통해서 랑데브 서비스랑 같이 붙고 그다음에 오면 나중에 이게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이제 디바이스 크레덴셜이랑 붙어서 이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A라는 거는 이제 뭐 그 매니팩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D는 오너인데 요 매니팩처러가 요 디바이스에다가 이렇게 다음 이제 유통에다가 딱 넘길 때 자기가 만든 이제 프라이빗 키는 이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바우처에는 그 퍼블 키랑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의 그 아이디, 그다음에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넣겠죠. 그럼 그 다음 그 유통에서는 자기 그 퍼블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 퍼블 키를 이 매니팩처의 퍼블 키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니팩처의 퍼블 키를 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유통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자기 퍼블 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여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엔 또 뭐 똑같이 그렇게 그 전 단계에 있는 이 퍼블 키로 자기 인포메이션을 사인하고 또 자기 퍼블 키를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너까지 가죠. 그 오너까지 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얘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이제 바우처잖아요. 여기 바우처면은 제일 먼저 1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는 자기 퍼블릭키랑 자기 프라이빗 키가 있지만 얘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이쪽에 A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 얘는 그냥 퍼블릭 키죠. 퍼블릭 키를 이 안에서 디바이스 안에서 해시를 떠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해시 넘버랑 비교를 해가지고 같으네 그러면 너는 베리파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인데 사실은 그렇게 뭐 간단하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컨셉은 그렇다는 거죠. 컨셉은 이쪽에서 받은 그 어떤 퍼블릭 키를 사용해서 안쪽에 ROE 안에 들어있던 디바이스랑 이렇게 해서 맞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번이 베리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또 2번을 이렇게 줍니다. 디바이스에다가. 그러면 1번에서 받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이 퍼블릭 키, A 퍼블릭 키가 베리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B에 대한 것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요 B에 대한 거를 이렇게 사인해 가지고 보고 맞구나. 그러면 또 그 다음 거 주세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너가 베리파이 됐어. 너는 이 매니팩처를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그 유통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한테 왔네. 이것이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넣은 어떤 그 프라이빗 키랑 같이 이렇게 퍼블릭 키랑 같이 해서 이렇게
끝나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거 자기가 다시 베리파이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요건데 요것을 이제 거기 아까 이게 좀 보기가 힘들어서 아까처럼 좀 풀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표준 문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너 바우처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그 이력을 하나씩 간 다음에 디바이스랑 오너가 이제 서로 베리파이를 하고 끝나는 이제 이런 기술인데 여기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그 보안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알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ROE라는 겁니다. ROE 이게 Restricted Operation Environment. 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위에는 응용들이 막 들어가는데 응용들이 들어가야지 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CPU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어떠한 어떤 영역, 제한된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역을 RO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OE는 보통 하고 있는 일이 일단 크레덴셜을 이렇게 시큐어 스토리지, 크레덴셜을 이제 안전하게 숨기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단 여러 가지 그 크립토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익스큐션 하고 뭐 일단 펑션들을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뭐 소프트웨어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만약에 뭐 이게 인텔 같은 CPU면은 뭐 그 안에 TPM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반 OS는 돌고 뭐 이런 세큐어한 OS가 돌면서 세큐어한 OS 안에 또 어떤 키를 숨겨가지고 할 수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하드웨어 안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하드웨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런 것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TPM이라는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TPM 모듈이 인베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큐리티 서브 시스템이 있는 칩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딱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파이도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따로따로 또 다 표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걸 안전하게 숨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디바이스를 어떤 칩을 선택하고 어떤 인바이먼트 선택할지는 매니팩처러나 이런 이제 뭐 물론 이제 오너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어떤 세큐리티에 대한 어떤 니즈에 이제 알맞는 이 ROE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니팩처러로서는 가장 이제 잘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스는 여기 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요거 없어도 되니까 요거 서비스 원만 보시면 되니까 예 이제 이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오너 바우처가 약간 복잡해요. 요게 이 표준이 나왔을 때 이후에 조금 더 문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게 이제 생산자인데 이제 뭐 여기서 세탁기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세탁기가 이제 조립 공정에서 조립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뭐 컴포넌트도 많고 CPU도 많고 뭐 이런 무슨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DI라는 것들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앞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다 끝나거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메인 TPM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이게 뭐 이렇게 세탁기처럼 간단한 거면 관계가 없는데, 뭐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잡하고 되게 펑션들이 나눠져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디파인이 깨끗하게 안 돼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매니팩처랑 아마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만들어야 돼. 또 너무 또 이렇게 심하게 또 이렇게 아주 만들어 놓으면 또 너무 또 힘드니까 이게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또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오너 바우처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각 유통기관에 따라서 오너 바우처가 쭉 따라가면서 가는데 이 각각 유통에서 이 오너 바우처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지 오너 바우처라는 게 굳이 또 이 디바이스랑 같이 이 바우처라는 것이 이 뭐라 그럴까요? 냉장고 세탁기가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그냥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그냥 오너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자는 누군지, 생산자는 누군지 아는데 중간에 어떤 이력을 겪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너 바우처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이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치자, 이런 설치자가 이제 오너 바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각각 응용에 따라서 좀 다르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할 때는 뭐 클라우드에 안 붙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뭐 IoT라고 볼 수는 있냐고 볼 수는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 둘 사이에는 그냥 뭐 자기 통신을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그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또 뭐 이렇게 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폰으로도 사용하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oT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각각의 비행체랑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폰이라면은 폰에 대한 것과 비행체에 대한 각각의 어떤 그 FTO를 해서 바인딩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컨트롤러라면은 하나가 이제 이 일비 프리 바인딩 되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몸체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 FTO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레이 바인딩을 하는가에 대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뭐 어떤 거라도 관계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IP가 없는 경우가 이제 이게 IP 주소가 있어 폰 같은 경우 뭐 IP 주소가 있으면 바로 이제 인터넷에 붙기 때문에 뭐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아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인터넷에 딱 안 붙은 것도 가끔 붙고 아니면 뭐 필요할 때만 붙고 아니면 IP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요 DI에서는 이제 툴을 사용하고 중간에는 이제 이 프로토콜이 이 왔다 갔다 TO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랑데브랑 그 이렇게 그 클라우드끼리 연결하니까 여기는 지금 안 써 있는데 그 TO1과 T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혼자서 이게 인터넷에 안 붙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PC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USB나 아니면 UART 포트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시리얼 포트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PC 그 앱을 만들어서 이 PC 앱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여기랑 여기 사이를 이제 연동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서 USB로 되어 있지만 이쪽은 뭐 TLS로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아까처럼 간단하게 보이는 프로토콜들을 중간에서 PC 앱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핸드쉐이킹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이런 상황을 임플멘테이션을 이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해서 실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저 PC라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 이제는 그냥 이런 파이더 키를 사용하면은 이제 패스워드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는 저희 그냥 EWM 회사가 만든 그 MS500이라는 그 CPU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그냥 저희가 이거 따로 팔지는 않습니다. 이제 MS500을 따로 팔지는 않고 이제 제품형처럼 파는데 이렇게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가 이제 ROE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 ROE가 실제로 뭐 코텍스 M0가 100메가를 돌더라도 이쪽에서 모든 시큐리티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크레덴셜을 숨기고 여기서 뭐 RSA나 CC 돌리고 그 샤 돌리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CPU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oT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품이 나가잖아요. 같은 제품들이 나갈 텐데, 그래서 디바이스랑 클라우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특정 기기가 특정 클라우드에 접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 뭐 AI 스피커는 미국도 좀 그렇긴 하네요. 뭐 구글은 구글에 붙고 알렉사는 아마존에 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뭐 어떤 기기가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기기,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가 이렇게 각계로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 사용자가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디바이스가 공장에서 출하해서
그 설치자 사용자에 의해서 클라우드 연결 레이 바인딩에 대한 표준이 없어서 FDO가 그 레이 바인딩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 거고요. FDO는 이 디바이스 생산부터 오너십된 이력 관리가 아까 그 바우처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은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의 새로운 사용자에 대한 재사용.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쓰다가 이제 그 벼룩 시장에 내놓고 이제 그 누군가 사가지고 이제 그 클라우드에 붙였을 때 그것이 이제 제 오너 바우처가 제대로만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재사용과 같은 이런 프로토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치자가 뭐 본인이건 아니던 그 트러스트 인슬러건 언트러스트 인슬러건 관계없이 온보딩이 가능한 이런 제품이라고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오너 바우처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접목을 하면 뭐 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링크들이 수축 돼 있으니까 블록체인 접목하면 좀 더 관리가 용이해요.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랑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적용이 광범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네, 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